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3일이 돼서 벌써 금년 들어 두 번째 강의하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북한이 미사일을 두 번씩이나 발사했는데 그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미사일보다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그런 논쟁도 있고 또 일본과 미국이 본격적인 그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것도 최근 우리나라 사회 일각에서 이제 좀 재미도 있고 또 우습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대단히 심각하기도 한 그런 논쟁인데 지금 웬 때 아닌 멸공이냐, 멸공 논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멸하자는 그런 얘기죠. 멸공 논쟁이라는 조금 다른 데로 이슈가 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 불매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하는 방법. 이건 핵전략 이론도 되고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도 되고 시사도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1월 5일 날 미사일을 한 방 쐈죠. 쏘고서 자기네가 이 하이퍼소닉이라는 것은 음속이 초속 340m인데 미사일의 경우는 음속 5보다 빠를 경우에 이제 하이퍼소닉 초고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발사를 했는데 그래서 북한 말로는 700km를 날아가서 명중을 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렇게 빠른 거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그거 하이퍼소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느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듯이 11일 날 이제 아침에 쐈는데 그거는 마하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속 3.4km.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이퍼소닉이 맞아요. 이것을 발사했는데 이게 북한이 왜 새 벽두부터 이런 일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북한의 본질입니다. 전갈은 무는 거예요, 사람을. 전갈은 누구를 가서 무는 것이 전갈의 본질입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쏘는 거, 구세력 늘리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했죠. 흰쌀밥도 못 먹이는 나라라고. 그 나라인데 미사일 쏠 줄 알거든요.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은 언제냐? 그거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날 북한의 뉴클리어 웨펀스 시스템,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쏘는 거 가지고선 안 돼요. 왜? 미국이 복수를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드느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실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도 못 먹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한 나라야 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인하지. 우리는 이런 것도 갖고 있어 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거 하나를 설명드린다면 대남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하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너네하고는 얘기하지 않아. 그런 뜻입니다. 많은 평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는 아이 젖먹인다 이런 그런 속담이 있죠. 젖달라고 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좀 틀리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우는 아기를 가서 때려주는 나라라고 보는 것이 미국을 더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혹자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분노를 북한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그럴듯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쏜 거가 1월 5일 거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1월 11일 거는 화성 8호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쏜 지역은 자강도라고 그래가지고 백두산에서
강이 두 개가 흐르죠. 하나는 두만강이고 하나는 압록강. 그래서 거기가 양강도라는 도가 있고 양강도보다 서쪽에 있는 도가 자강도입니다. 압록강을 끼고 있는 도가 자강도인데 두 번 다 자강도에서 발사를 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음속 5, 마 5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11일 날 쏜 것은 마 10 정도 됐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빠른 미사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1월 5일 날 발사했던 것은 이제 사정거리가 500에서 700km 정도 되는 거로 보이는데 북한은 700이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11일 날 쏜 거는 그 영국의 BBC 자료를 보니까 1000km를 날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데 볼리스틱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냥 뭐 문자 그대로 공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은 공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날아가죠.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처럼 날아간다 해서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북한이 쏜 거는 하이퍼소닉인데 속도가 빠른데 공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좀 지그재그로도 날아가고 땅 가까이 그 수평으로도 날아가고 그러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미사일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볼리스틱으로 날아가면은 그 레이더에 잡힙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는 레이더에 잡히는데 이거는 레이더에 잡힐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레이더가 잡은 다음에 표적에 떨어질 때까지가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막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을 북한이 발사했다.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북한 미사일의 이름이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미사일. 그러니까 볼리스틱이 아니라 글라이드. 그 비행 글라이더처럼 날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볼리스틱은 포물선을 그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론상 지구가 둥글죠. 그래서 이 각도를 해가지고 표적에서 이제 한동안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어느 선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이더에 걸리는 거죠. 근데 밑으로 날아가는 거는 레이더에 걸릴 때가 거의 목표에 도착할 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 지도는 그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막기 그러니까 찾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막기가 어려운 것이죠. 레이더에 나오는 것이 한참 날아간 다음에 나오니까 정말 막기가 힘든. 그리고 그 미사일에다가 그 위에 그 탄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헤드죠. 이 머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핵폭탄인지 재래식 폭탄인지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정말로 골치 아프고 무서운 미사일인데 북한이 그걸 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영국 BBC에 나온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발사한 지점에서 표적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조금 날아가다 이 부분에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레이더가 볼 수 있는 각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이렇게 길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미사일은 그냥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냐 밑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이더 각도에 뜨지가 않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이것은 거의 표적에 다 갔을 때 그때 겨우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것을 북한이 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개발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이가 간만에 나와서 미사일 쏘는 것을 봤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저는 그 여러분한테 그냥 그림 보고 여러분 개인이 판단하시라고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그 관계자들하고 맨 끝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김여정 같아요. 앞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가죽 코트를 입고서 뭐 화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원수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때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사람 뒤통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더 큰 그림으로 보니까 얼굴이 안 나왔죠. 귀하고 뒷모습만 보여주는 북한이 이 사진을 그 세계에다가 이제 띄운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창문을 내리고서 멀리 이렇게 망원경을 대고 쳐다보는 장면. 김정은이가 항상 뒷머리를 깨끗하게 깎는 편인데 상당히 그 머리가 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북한이 나온 방송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얼굴이 그 눈도 조금 나오고 코도 조금 나온 그 장면인데 그것도 옆에 뒤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그 느낌을 나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사진을 계속 보십시오. 예, 미국에서도 그 북한이 왜 썼을까를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는데 북한 정권의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슬픈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들한테 신쌀밥을 못 먹이는 그런 슬픈 북한이고 미래가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미국 분석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인하다,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쐈을 거다라는 그런 그 분석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쏜 것이 노동신문 1호에 나왔습니다. 일면에.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미국이 15분 동안 미국 서쪽 뭐 시애틀이라든가 뭐 하와이라든가 저쪽 로스앤젤레스 이쪽을 미국의 서쪽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서쪽에 있는 공항에 15분 동안 비행기 이륙을 금지시켰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으니까 그 미사일이 뭐 거기까지 날아온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미국의 FAA라고 그래가지고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그러니까 미국 항공국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거기서 지금 안전 조치로 15분 동안,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15분 동안 그 조치가 15분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객기들이 뭐 몇 대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니까 뜨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뭘까? 지금 미국이 북한의 그 위협을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북한이 우리한테 이 같은 위협이 된다.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때 국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 말이죠. 미국에서도 그 민방공 훈련이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은 학생들이 그냥 전부 우당탕 달려가서 책상 밑으로 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 뉴클리어 드릴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5,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그런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보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안보의식이 엄청나게 강한데, 미국에도 5, 60대 된 사람들 그 어렸던 시절에 전쟁 소련이 미사일이 날아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부 학교에서 책상 밑으로 겨들어가던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보다 뭐 돈은 낮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폴아웃 쉘터 그래가지고 낙진 방지하는데 소련의 핵폭탄이 와서 터졌을 때 방사능 피하는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나면은 글로 다 숨으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미국 가면 고속도로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데 그 고속도로 시스템이 만약에 소련의 미사일 핵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시골로 피하라고 만든 길입니다. 그게 시골로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참 산업도로도 되고 관광용으로 쓰이지만은 원래 목적이 소련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서 미국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길인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쏜 데 대해서 미국 여객기가 뜨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하고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뭐 각 부처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뭐 엄청난 규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이 불법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상당히 세게 한 말입니다. 북한이 불법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한 것이 북한의 그 과학자, 북한 국적을 가진 과학자 6명을 개인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자, 탄도미사일 과학자들에 대해서 직접 제재 조치를 이제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을 내렸고,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라는 그 대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은 무기고에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무기고라는 아스날이라고 합니다. 아스날이라는 게 미국 군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창고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 별의별 무기가 다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무기고에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국제 평화 안전에 대한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기고 속에 있는 무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무슨 의미일까? 군사 공격마저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 여기 뭐 의회가 또 나왔죠. 의회에서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평화 선언할 시기냐? 일방적으로 평화 선언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같이 동조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북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 해거티라는 미국 상원의원입니다.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그 사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 트럼프 행정부 때 하던 그 최대 압박을 복원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 Fire and Fury라고 해가지고 분노와 화염, 분노의 불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마치 북한을 내일 모레 폭격할 듯이 그냥 폭격기들이 날아오고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제일 위협을 당한 나라가 물론 한국인데 그 다음이 일본이고 그 다음이 미국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하고 그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 쏜지 이틀 되는 7일 날 그 양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회의, 그 투투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일본의 그 방위청 장관, 일본의 그 외교 장관 해가지고 4명이 화상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신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공동 개발해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일본은 지금 그 미일 동맹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그랬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일본과 미국이 함께 만든다. 그게 무슨 거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진짜 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과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극초음속 무기 앞에 뭉치는 미국과 일본 최신 연구 개발 협정에 서명하였다. 함께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국방부는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지금 그 서태평양이 그 이제 서해 바다서부터 중국 대만 앞바다서부터 저쪽 월남 앞바다까지 거기를 다 서태평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레카 해협 그 부분까지 서태평양 해협에 지금 현재 항공모함 2척 상륙 감축함 그것도 항공모함 비슷한 거예요. 항공모함 그러니까 크게 4척 와 있고 지금 한 척이 하와이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급의 군함이 5척이 지금 서태평양으로 집결 중이다. 아마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거 그거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2월 초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도 다 대비하는 그런 그 행동을 지금 미국이 군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과 미국이 직접 그냥 유감이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뭔가를 옮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뭐 그냥 그 신문 사설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인데 북한이 마10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에도 아니한 정부, 한국 정부가 아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5일날 발사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그랬고 11일날 발사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 말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강한 유감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에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초음속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런 무기 체계 다른 나라의 무기는 성능이 좋은 것을 가정하고서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빠른 것도 아니야라고 한국 국방부가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거는 군사 전략에 대한 그 기본 입장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대방은 과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궤적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늦게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위협을 애써서 축소하고 있다. 이처럼 당면한 위협을 위협이라고 하지 않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지금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굴욕 외교에 매달렸다. 그리고 이 5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북한은 정말로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대처를 해도 막기 힘든 초고속 미사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예, 일본이 지금 뭐 별걸 다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군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초고속 미사일을 미국도 아직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미국과 함께 만들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북한 거를 저거를. 예. 이거는 핵전략 이론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핵전략 이론가가 그 버나드 브로디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지금은 다 이미 작고한 사람이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먼저 미사일 시대, 핵 시대에 저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관한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 그 사람 책이 1959년에 나왔던 책이 뭐 최근에도 또다시 지금도 읽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책이라는 그런 뜻이죠. Strategy in the Missile Age, 미사일 시대의 전략이라고 이제 된 책인데, 미사일 시대는 1956년에 57년입니다. 소련이 그 첫 번째로 그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쏴댑니다. 그래서 우주까지 인공위성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죠. 옛날에 물론 독일이 미사일을 만든 적이 있지만은 진짜 미사일 시대로 진입하는 것은 소련이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날렸을 때, 그때부터인데 미국도 뭐 곧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 57년 그 무렵을 미사일 시대가 시작된 건데, 이 지금 방금 말한 버나디 브로디 박사가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날, 이 사람이 그때 예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신문이 배달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교수가 그 길거리에 있는 약방에 와서 신문을 샀습니다. 신문을 샀는데, 여러분이 그날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즈인데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진 날 대문자로 일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First atomic bomb dropped on Japan. 첫 번째 핵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었다. Missile is equal to 20,000 tons of TNT. 이 떨어진 폭탄은 2만 톤, TNT 2만 톤에 해당된다. 트루먼 once for rain of ruin. 트루먼 대통령은 적에게, 일본에게 rain of ruin, 이제 너네 파멸의 비를 쏟아붓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버나디 브로디 교수가 이 신문을 딱 보고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까지 내가 쓴 전략론은 다 이제 끝났어. 핵시대, 미사일 시대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쓴 건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마하 10짜리 미사일,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95km입니다. 그래서 마하 10짜리를 쏘면 평양에서 서울까지가 1분이 안 걸려요. 57초면 옵니다. 그런데 그 마하 10짜리를 일본이 지금 북한이 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1분 있다가 우리가 알았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난 5일날 쏜 거는 80초면 서울까지 옵니다. 근데 일본이 날아가는 것을 포착한 다음에 한국은 3분 후에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먹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 제주도 거기까지 1146km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하 10짜리로 쏘면은 5분이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 보실 텐데, 기차에다 싣고 다니는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언제든지 공격할까봐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맞을 확률이 높죠. 근데 다니다가 쏠 때는 미사일을 이게 눕혀 있다가 쏠 때는 미사일이 이렇게 올립니다. 미사일을 올려요. 근데 핵전략 중에는 이거 올리면 그때 공격하라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 이거는 먼저 공격해서 부시는 수밖에 없다 라고 그랬더니, 그럼 전쟁하자는 소리냐 해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전쟁 안 하면 그건 날라와서 맞으면 우린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책입니다. 핵전쟁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원 제목은 The Prisoners of Insecurity.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전하지 못하고 소련도 안전하지 못하고 꼭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둘 다 안전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 다 죄수의 비교란 겁니다. 아주 유명한 브루스 마틴 로셋이라는 브루스 로셋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마침 그 학위 받고 온 바로 그 해더라고요. 보니까 그 해에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책 제목은 핵전쟁은 가능한가 그랬지만은 요거 그대로 한다면은 핵전쟁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 그리고 핵군비 경쟁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데 관련된 핵전략 이론인데 지금 읽어도 전혀 그 낡은 책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말이죠. 북한이 저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100% 갖고 있다면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먼저 쏴서 우리나라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도 우리가 반격을 함으로써 북한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그러니까 같이 100%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 그러면은 북한이 못 쏘죠. 그런데 북한이 먼저 쐈을 때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북한이 먼저 쐈을 때 우리가 다 죽는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아주 심각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택하는 그 전략이 뭐 이 책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미국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런치 온 워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또 뭐 적국이 쏠 것 같아. 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는 것 같아. 그게 워닝입니다. 경고를 받는 즉시 그때 갈기는 거. 그게 런치 온 워닝이라 갖고 핵전략이라는 이론가들은 LOW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 그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거져 오는 거. 근데 쏠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걸 때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거 맞고서 죽는 상황이다는 그 얘기죠. 근데 야 그래도 이거 들었다는 거가 우리한테 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조금 더 참는 전략이 런치 온 어택입니다.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출발할 때는 똑바로 수직으로 돼야 돼요. 출발한 다음에 그때 보복하는 방법. 근데 그거는 훨씬 시간이 짧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냥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쏘면은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복력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보복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이 쏴가지고 우리가 먼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보와 동시에 발사. 북한이 쏠라고 이거 들고 있어. 이게 경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발사해버리는 그 얘기를 한 정치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다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적의 선제 공격에 취약한 지상주든 ICBM은 적국의 미사일이 도착하기 이전에 발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쏠라고 그럴 때 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쏠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워닝을 주는데 그 워닝이 잘못된 워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핵전력이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분명히 우리를 쏠라고 들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있다가 그것이 쏜다면은 그때는 우린 죽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서울까지 1분도 안 돼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만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거냐. 북한한테 어떻게 해야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냐.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책에서 나온 이론에 의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이렇게 들 때 쏘겠다 라고 해야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는 그 전쟁 억지 전략인데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그랬죠.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는 불가침 조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한국 못 도와줘요. 한승부 연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될 때 핵을 못 가진 나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1. 싸우다 죽는 것. 2. 항복하는 것. 항복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아직 핵폭탄이 없지만 재래식 무기로 먼저 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심각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 정부가 못한다면은 다음 정부에서라도 그런 심각한 전략 논쟁, 전략 토론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 좀 가볍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한 그런 주제입니다. 멸공에 관한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